그래서 우리들도 각계 각 대표들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국가는 무엇을 이제 해줘야 할 것인가를 8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의 교육자로서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수까지 다 하고 교육 행정도 수렴한 조영달 서울사대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제 토론보다는 제 안으로 제 언이 아니고 제 안을 합니다. 수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제자리에 계시면은 수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안 계시면 수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조영달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마이크를 좀 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원고를 읽기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간략히 제 말씀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이제 633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대학에 들어가는 이 체제는 오랫동안 이게 굳어왔습니다. 1946년에 재정교육법을 만든 이후에 오늘까지 지속하고 있으니까 80여 년간 지속을 한 셈이죠. 이것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가지는 일종의 대학의 신화라 그럴까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대학 입학 시험이 많은 부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한때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대학도 가고 해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러 고통이 있었습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할 만큼의 힘듦, 고통, 또 사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의 붕괴의 위기, 그리고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교육의 불평등, 이런 여러 불평등이 존재해 왔고,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정시를 강화하고 수시를 강화하고 본고사, 예비고사, 또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80년간 지속해온 이것이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때의 고통, 입시의 전쟁, 아주 가혹한 사교육, 학교의 붕괴, 스카이캐슬, 이 모든 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생각에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80여 년 전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계속 예를 들어 빈곤의 악순환처럼 문제의 악순환이 되어서 풀려지지 않는 일종의 서클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서클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강력한 커다란 것을 아마 던져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넉시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빅푸시라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안했듯이,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고리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커다란 빅푸시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학과 보통교육의 방향과 지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제 곧바로 이것은 입학생이 줄어들고,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대학으로서는 재정이 모자라고 해서 일종의 대학의 위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가 굉장히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지적 수준으로는 너무 많은 단순 지식만 흘러다니고 지식을 아주 고도화하고 유통하고 생산해내고 재구성하는 데에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유형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연구의 영역까지도 새롭게 활성화해야 할 새로운 인재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곧바로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들의 위기를 몰아왔고,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지방의 대학들이 같이 존속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위기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대량 생산하고 표준화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선호하고 맞춤형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하는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옛날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쓰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대략 50 넘으면 은퇴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배워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유형의 시대로 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의 흐름 속에서 대학은 대학의 위기와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자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대학 자신이 스스로를 성찰해서 스스로를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터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그 흐름을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하나는 교육과 연구의 분리를 통해서 일종의 대학원을 통하는 대학의 연구기능,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분리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은 학부의 정원을 굉장히 크게 줄이면서 연구를 중심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여력을 아마 시민들을 위한 학습의 공간으로 제공해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그렇게 줄어든 정원들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은 새로운 정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틀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스스로 새로운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위한 경쟁의 틀 속에서 스스로 경쟁하면서 자신을 살려나갈 기반을 가질 수 있는 합의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이 제공하는 시민을 위한 학습의 공간은 일터와 대학을 선순환시키면서 아주 생산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대학에 가서 배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또 필요하면 대학에 가고 또 자기의 흥미가 있으면 대학에 가고 이런 유형의 일터와 대학의 생산적 선순환을 가능케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는 강력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은 연구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아까 김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유형의 정부의 지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이제 대학 자신의 성찰입니다. 대학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터나가는가에 따라서 대학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학의 어떤 유형의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서열 자체가 이제 적어도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어떻게 다양화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는 3, 4년 후에 새로운 어떤 유형의 대학이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이젠 모두가 좋은 대학, 나쁜 대학보다는 어떤 유형의 배움이 충분히 가능한 아주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만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스카이가 있고 뭐 세칭 뭐 인류가 있고 이런 유형의 개념이 이제 상당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과 연구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지방에 위치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활성화, 지역대학의 성장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연구로 활성화되고 이러한 대학들에 다니는 선순환 구조에서 학습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들의 직접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획기적 인적 자원과 지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아마 지능정보 사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아마도 새로운 대한민국, 세계를 주도하는 지능정보 사회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교육에 있어서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시 경쟁을 허물게 될 것이고, 서열이 없는 대학 구조하에서는 입시 경쟁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무의미하면 입시의 표준화된 경쟁을 위해서 투여했던 사교육비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없어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게 될 것이고, 이 사교육비가 매개가 돼서 교육의 불평등을 일으켰던 교육의 격차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은 자기 일을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전문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신화, 새로운 신뢰 속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가지게 될 일종의 새로운 인재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서는 정말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성교육과 기초적인 학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인성교육의 길을 트고 기초학력의 길을 트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의 고등교육의 전환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직전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초중학교의 인재의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인재에 대한 인재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인력구조 개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컨대 틀림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가오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능정보 사회의 세계 속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인재혁명은 한국 사회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대학의 체제가 연구 중심 대학하고 교육 중심 대학으로,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또 지방의 이제 그 체제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면은 초중등 교육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교육 체제가 변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열화가 스카이 대학이 아닌 이제 그 대학이 어떠한 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이제 되는 그런 대학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저 호남 광주에서까지 오시고 앞으로 지방교육을 책임질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그 대학과도 연결하시고 수도권은 수도권 대학하고도 연결해서 저희가 그 체계적인 대안을 더욱 내놓도록 하겠습니다.